나왔나요? 아, 요거예요? 예. 아, 도착하였습니다. 우와. 송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거제에 왔잖아요. 네네. 아까 농지연금 얘기하다가 왔는데 농지연금 얘기만 하기에는 이 땅이 참 너무 좋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바닷가에서 200m로 굉장히 가까운 좋은 상태라서 저희가 농지로 저희가 활용하는 거를 목적으로 했거든요. 예, 네. 해당 물건지로 정말 왔습니다. 네네. 예, 바닷가 정말 가깝고 지금 앞쪽에 보시면 여기 다 펜션 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펜션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펜션촌인데요. 이 농지연금을 꼭 활용하기보다 저는 와서 드는 생각이 아, 진짜 뭐 하나 지어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마저도 들 정도로 맞습니다. 땅이 또 500평 규모로 크고 네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오늘 경매 물건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534평에 이쪽부터 해서 여기 텃밭 앞까지 여기가 500평이다 보니까 앞에 보이시는 뭐 펜션 같이 뭐 저희가 뭐 2동이든 3동이든 지어갖고 뭐 네. 펜션으로 활용해도 되고요. 저희가 펜션으로 활용하기 이전에 우리가 목적은 농지연금이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의 테마는 농지연금이죠. 예, 농지연금이다 보니까 앞에 텃밭처럼 어떻게 농지연금 우리가 활용할지를 그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농지로 쓰고 있는 거네요 지금 이렇게. 네, 이게 바로 그냥 농지고요. 예. 농지라 그래갖고 우리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도시민 사람들이 뭐 내가 그 사무라든지 그런 업무만 해봤지 뭐 이렇게 농사를 접은 사람이 다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농지연금이라 그러면 아 내가 힘들게 막 농사 짓고 막 그렇게 해야 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바로 앞에 보시면 뭐 대파라든지 뭐 작물을 재배하시면요 크게 노동을 내가 많이 안 하고도 농지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세요. 이거 물건이 지금 네. 뭐 얼마에 감정가 나와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감정가는 지금 8억 3,500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두 번 유찰돼서 4억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가격은 50%로 다운된 상태라서 주변 시세가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네네네. 네. 근데 지금 50% 떨어져서 평당 한 70만 원 정도의 지금 최저가로 시작하니까 네. 정말 이 가격적으로도 너무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요. 네. 농지연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농지연금이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네. 우리가 보실 때는 주택연금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을 담보로 내가 매달 연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농지는 반대로 농지를 담보로 아까 감정 우리 금액이 8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그 금액을 환산해서 예. 매달 예를 들면 200에서 300만 원 일정하게 평생 동안 받으시는 그런 보장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농지를 갖고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 60세가 넘어야지 이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자격 요건을 5년 동안 갖추셔야 되고 네. 그 5년 안에 저희가 그 경매를 취득하게 되면 2년을 보유를 해야 합니다. 5년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자격 요건이 5년을 말씀드린 거는 제가 농지를 갖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경 활동 앞에 보시는 것처럼 텃밭이라든지 진짜 농지로서의 우리가 활용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실제 농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받아만 놓고 실제로 네. 농사는 안 하는데 농지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아, 그러면은 네. 그 정부에서도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취지가 아니란 예, 말이죠. 예,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현금 흐름이 약해지기 때문에 뭐 연금이라든지 그런 거 월세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또 필요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 관점에서 만 60세 이상인 분들이 네. 농지연금 하나 딱 해놓으면 뭐 정말 든든하겠네요. 든든하죠. 예, 예. 예,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농지를 이렇게 보유하시면서요. 자녀들 눈치 보지 않고 네. 저희가 이제 일정 또박또박 200에서 300 정도 받으시니까요.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65세로 상향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소득 대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전에 60세부터 농지연금을 받으신다면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 좀 생활을 윤택하게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관점에서 오늘 이 땅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네네. 만약에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았고 무피로 세팅하면은 네네.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나중에 뭐 연금을 수십만 원에서 어떻게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를 들면 여기는 일시 인출을 하더라도 18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예, 보통 저희가 연금을 60세부터 받게 되면은 뭐 예. 그래도 요새 100세 시대잖아요. 대단하네요. 예, 3, 40년을 받으시면 수익률이 네. 한 500에서 700% 정도 됩니다.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도 30년 동안 1억 8천을 내가 투자해갖고 네. 9억을 받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네. 오래 살아야겠네요.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 길을 쓰고 오래 살아야겠네요. 바닥바닥 오래 살아야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토지를 한번 둘러보고 예.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한번 둘러보실까요? 그럼요? 그러죠. 와, 근데 이 네. 토지가요. 저도 뭐 땅을 잘 볼 줄은 모르지만 네네. 그래도 딱 두 가지가 제가 눈에 띄는 게 네네. 1번 여기 도로로 접해 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네. 도로로 접해 있고요. 네. 그리고 2번 이쪽으로 가면은 바다가 가깝다. 아, 예, 예. 한 1분이면 바로 걸어서 바닷가로 나갈 수 있는 거리네요.
뛰어가면 30초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우리가 농지연금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40%, 용적률 100%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앞에처럼 이렇게 펜션을 짓는다고 하면은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네. 농지연금 때문에 여기 와서 얘기하긴 했지만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네. 농지연금보다는 와 저기 땅에 뭐 하나 지어서 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 하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네. 주변에 그 바닷가 인접한 펜션만 10개예요. 네. 내가 여기 농지연금을 하다가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예, 뭐 그러면 펜션업을 해도 되고 또 여기 보시면은 좀 땅이 좀 솔직히 꺼져 있습니다. 아 중간에 예, 그 농지연금을 도로에 끄고 다시 중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냈던 내가 연금을 토해내고 농지은행에 돌려주고 네네. 다시 이거를 다시 소유권을 제가 받으면 됩니다. 아 그냥 네. 토해내기만 하면 되는 예, 거구나. 토해내기만 하면 제가 다시 이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땅 같은 거는 이제 바다에 인접하다 보니까 네. 중간에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펜션을 운영하고 싶어 이러면 토해내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네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다 인접한 땅이다 보니까 그 지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지가가 만약에 많이 상승했어. 네. 그럼 그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가 10년 전 지가가 지금 공시지가가 벌써 3배나 올랐거든요. 네. 솔직히 지가가 또 많이 오르다 보면은 또 개발 압력이 있어갖고 주변에서 또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있어갖고 예를 들어 내가 받은 연금보다 그 지가가 너무 많이 뛰어버리면은 그쵸. 차라리 그때는 또 매도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비교를 예. 해보고 예. 매도하는 게 더 유리하면 매도할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게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게 가능한 거죠. 받았던 것만 돌려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엎어서 줘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자가 붙죠. 차장님. 네. 근데 여기에 이거 뭐예요? 컨테이너가 아, 있는 게 예. 뭐예요? 네, 컨테이너가 있는데 요거는 건축물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었고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보시다시피 컨테이너는 솔직히 뭐 지게차라든지 차량이 실어서 얼마든지 이동 용이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일단은 주변에 소유주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갖고 소유주랑 먼저 협의해서 이동 조치를 시키시거나 아니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권을 인도명령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처리하면 됩니다. 예, 법정 지상권이 뭐예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토지와 건축물의 명의자, 소유자가 다른 걸 말했습니다. 아, 우리는 땅을 받았는데 네네. 그 위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 네. 건물 가진 사람이 이 건물은 내 건데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게 네네. 지상권이란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법리 검토를 해갖고 해결하는데요. 네. 지료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 땅에 왜 건축물을 놓고 너네들이 그걸 사용하느냐 그거를 다투기 위해서 그 지료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월세처럼 땅에 대한 월세네요. 예, 땅에 대한 월세, 땅에 대한 월세 지료 청구 소송을 해갖고 이 소유주한테 지료 청구를 하게 되면 소유주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여태까지 뭐 잘 써왔는데 네. 그 지료가 생각보다 좀 비쌀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지료가 비싸면 내가 굳이 여기 쓸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지상권이 깨지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가게 자연스럽게 되는. 예, 2년 동안 지료를 미납하게 되면은 지상권이 깨져서 소유권이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아름다운 그림이죠. 아름다운 그림이죠. 근데 안 아름다운 경우가 많죠. 안 아름다운 경우 많습니다. 예, 네. 지료를 바득바득 냈고 좀 버티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을 굳이 뭐 이렇게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이 뭐 소유권자랑 협의를 해갖고 시세대로 그러면은 서로 원만하게 아름답게 저희가 많이 협의를 많이 합니다. 아, 그 협의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과정이 또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네네. 역할이시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셔서 이런 거 하나하나 뭐 다 설정하고 해결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의뢰를 하시는 편이고요. 또 컨테이너 말고 네. 또 여기서 뭐 눈에 보이는 거 있으세요? 혹시? 저희 뭔가 가볼까요? 그러면? 네. 여기 보면은 현황상 그 분리수거대라는 게 있거든요. 네. 분리수거대라는 거는 이 주변에 이제 펜션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거. 예예 네. 그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쓰고자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 설치한 걸로 저희가 추정이 돼요. 아, 근데 예.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제 내가 땅에 와서 내가 권리를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내 앞에 왜 혐오 시설이 있냐? 싫지. 예, 완전 네. 싫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자체 가서 우리 가서 뭐 들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네. 솔직히 그래서 가서 이제 공손하게 가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정 옮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토지가 이만큼 된다고 치면요, 최대한 좀 티가 안 나는 곳으로 좀 이동을 한다던가, 아, 구석으로 이동한다. 예, 구석으로 이동하던가 아니면은 민원을 강하게 넣어서 이런 걸 좀 해결해 달라고 음. 지자체한테 협의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맡아서 해드리죠. 땅 위에서는 저 네. 컨테이너에 있는 부분, 네네. 그리고 요거 분리수거돼 있는 부분, 네네. 요 두 가지는 이제 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네.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경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땅이 뭐 제대로 뭐 농지로서 활용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사실 농지로 하기엔 좀 아까운 땅이긴 하죠. 네네.
네네네. 네. 뭐 그래서 이제 농지연금으로 처음에 이제 출발은 했지만 네. 그 농지연금을 좀 받으시다가 지가가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또 주변에 뭐 펜션이라든지 또 개발업자에서 또 좋은 또 소식이 들어오려면요, 그때는 또 매도로서 또 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펜션을 네. 올린다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네. 지금 여기가 땅이 이제 도로가 접해 있고 좋긴 한데 네. 근데 앞쪽에 바다도 엄청 가깝긴 한데 네. 근데 여기에 펜션이 이미 있어가지고 네. 사실 그 좋은 바다가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좋은 그림이 없어갖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방안으로 생각난 게 여기는 이제 성토를 해갖고 음. 저 위에 이제 도로랑 이제 레벨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땅을 쌓아갖고요. 예. 성토라는 게 여기에 땅을 지대를 높인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지대를 높여갖고 네. 우리 앞에 보시면은 저 펜션들은 지금 도로에 접해 있잖아요. 아 예를 들어 저런 예, 거 저것처럼 예. 예, 저것처럼 성토를 해서 도로에 맞춰갖고 한다면은 이 층수 앞에가 2층이거든요. 네. 네, 2층을 뛰어넘어서 바다뷰가 나오는 객실도 저희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말 그대로 저것처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예. 그렇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돈을 또 들여서 성토를 하게 되면은 네. 여기는 또 더 매력적인 토지로 또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가치가 네네. 높아지는 거네요.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성토하는데 비싸지 않나요? 성토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대신 그 토지의 가격, 네. 기대의 가치가 높아가는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네. 또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다 땅을 버려달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 네 흙 있으면 좀 갖고 네. 나 여기 좀 네. 버려줘. 여기 좀 버려줘.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요? 네네. 흙 많이 하는 사람도 알아야 되겠네요. 아니, 흙 하시는 분은 또 친구로 또 돼야 됩니다. 차장님 그러면요. 네. 우리 주택에서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거나 하면은 네네. 명도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굉장히 골치 아픈 것도 많고 네. 힘들잖아요. 예예예. 그때 이제 뭐 전문가들이 많이 나서주기도 하고 하는데 네네. 이런 토지나 농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에는 기존에 이제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뭐 네. 명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농작물이 있을 경우 저희가 이제 수확기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왜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은 이 수확기에 있는 그 농작물은 토지만 저희가 낙찰 받는 거지 그 농작물은 그 경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 매각 목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수확기까지 좀 묶이는 겁니다. 이런 땅들은. 예를 들어서 고추밭이 있으면 예. 그 열려 있는 고추 같은 거는 우리 게 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 게 아니에요. 예. 반만 우리 겁니다. 예. 예, 반만 우리 거라서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문가 집단에서 또 협의를 통해서 또 빠르게 또 사용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중점적으로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아, 속도감 있게. 네네네. 또 어떤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정지상권 성립 문제로 법정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 다른데 또 이 네네네. 건물이 있을 경우에.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시청자들께서 혼자 해결하시기 너무 어려우시니까 법리적인 검토를 받으시면은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매각 기일 언제예요? 매각 기일은 지금 3월 6일로 19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빠르게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또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정보는 또 마이옥션 홈페이지에 가면 조회해 볼 수 있으니까 네네. 제가 사건 번호를 띄워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서 조회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온 김에 바다 구경하려고 한번 내려와 봤는데요. 아, 여기 장난 아니에요. 여기. 예, 진짜 바다 정말 가깝죠. 네네네. 근데 여기도 땅 하나 파네요. 예, 여기도 지금 바다 일선이다 보니까 네. 지금 토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시세를 보니까 여긴 평당 3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아 지금 나와 있는 매물로. 예, 나와 있는 게 300만 원이요. 확인하고 오셨네요. 예, 확인하고 왔고 저희는 70만 원이잖아요. 경매니까. 예, 경매니까. 네. 경매니까 70만 원이고 바다는 좀 이렇게까지 다 보이지 않으니까 시세는 차이 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네. 위치도 차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평당 300만 원으로 지금 예, 평당 300만 원에 지금 여기 전체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고요. 얼마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럼?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13억. 예, 예. 저희는 4억이요. 사장님, 네. 저희는 이러니까 꼭 우리 거 같은데요. 꼭 우리 거 된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희 거 된 거 맞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 바다 쭉 따라서 요 근처에 이제 외도 그 보타니아 많이들 다녀오셨잖아요. 보타니아 가려면 차량으로 10분밖에 안 걸리고 몽돌 해수욕장은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아 좋다. 네네. 진짜 유튜브 찍으러 왔지만 네. 뭐 어디 놀러 온 것처럼 네, 맞습니다. 마음이 네. 막 저 푸근해지고 뒤에만 봐도 벌써 제주도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예? 너무 좋습니다. 네네. 진짜 놀러 온 것 같네요. 예, 예. 방 잡아 놓으셨어요? 아, 방은 차에서 자야죠. 이거 도대체 어디예요? 이게 창원에 있는 과수원인데요. 저도 이런 데인 줄 몰랐는데 어쩌다가 여기 남자들끼리 감나무밭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